지금 국내 언론에는 아직 크게 보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화학 폐기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 기술이죠. 건식 처리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아마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미국 연구소가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해왔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타당성이 있다,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네. 그럼 우선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뭔가요? 네. 원자력계 예. 또 원자력 발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논의됐던 것입니다.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할 때 그 우라늄 235, 뭐 239 이런 게 이제 그 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끝나고 나면 한 90%가 우라늄 235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원자봉이 이제 폐기되는 겁니다. 폐원료봉, 연료봉이라고 하잖아요. 폐연료봉. 그 이제 그 연료봉에는 연료가 다 탄 것이 아니고 90%는 남아 있고 10%가 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 연료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사능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반감되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원자력 발전을 내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게 물속에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갖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냉각수가 빠지면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게 폭발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원전의 지금 최고의 난제고 고민이 원전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고준위 그 원자봉,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중저준위, 거기 들어갈 때 뭐 장갑 같은 거, 뭐 방호복 같은 거, 뭐 마스크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싸가지고 그 노란 통이 있다고 노란 통에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하는 거를 구럽도에다 하려고 하다 안 되고 뭐 부안에서 막 폭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렇죠. 경주로 갔죠. 거기에 이제 방패장. 중저준위 방패장이고요. 그러나 정작 고준위 아주 그 농도가 강한 그 방사능이 들어있는 원자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그 처리장을 세우는 것을 논의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 밑에 있는 수조가 있는데 바닷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냉각수 안에 잠겨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게 흘러나오면 큰일이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그 몇 개가 지금 수조에 있는가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제가 원자력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전기 기술자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마 2천만 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 있고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수조에 찰 수 있는 것 가운데 97%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거라고 하면 배설을 해서 어디 갖다 물어야 되는데 그 배설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저준위는 있고 고준위는 아예 없으니까 물속에다 그냥 잠겨 놓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은 지금 그걸 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죠. 일본은. 아니 근데 북한도 우리 그 텔레비 보면은 늘 물속에 있는 거 그 학자들인가 뭐 과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 게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원료가 돼서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루토늄을 거기서 추출하는데 우리는 뭐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는 그 재료가 있으나 핵 확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고 미국이 그걸 용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항상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제일 버틀렉이 되고 고민이 됐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왔던 것이 건식으로 물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650 내지 500도 되는 데다가 태워가지고 이걸 잘게 쪼개서 태워가지고 그걸 다시 핵연료로 재구성하는 건식 파일로 프로세싱 기술을 계속 우리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 공인받기 위해서 미국 연구소와 미국 정부와 같이 이것을 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연구를 공동으로 한 결과 상당히 이건
좋은 기술이고 안정성이 있고 이렇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라는 보도가 된 것입니다, 어제.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장이 작습니다만, 만약에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쌓여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원자봉이 엄청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90%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거죠. 그 사올 필요가 없이 그것을 재활용해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아마 몇 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그 원자로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원자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이것을 또 원전도 팔아먹지만 그런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수출할 수 있고 또 외국 걸 갖다가 재처리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인데, 원자력계에서는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왔던 일입니다.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일이고 또 건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 플루토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뭐 효과가 큰 기술, 일종의 획기적 기술이네요. 네,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반도체 1등 하듯이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로가 미국 그게 허가를 다 득했습니다. 우리 원전이. 그러니까 미국은 원전을 지을 수도 없고 지금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원전을 98% 이상을 국산화해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이고요. 세계 1위의 원전 기술,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계 사고라는 게 있어요. 후쿠시마 같은 데 사람 죽은 거, 또 체르노빌에서 사람 죽은 거, 러시아에서 죽고 미국에서 죽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원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예. 그렇게 안전하게 운영을 했고 우리나라 원전이 설계가 뛰어나고 어디든지 지금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그것처럼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원전을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사장되고 인력이 차단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이 발표는 정부의 그런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발표였고, 그것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일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탈원전이고 또 하나가 소주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정책적 실수이고 이 문정권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것 중에 제일 잘못된 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이런 원자력 생태계 자체가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아이다호 호주에 있는 그 국립연구소고 아르곤 연구소 여기하고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8년부터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공동 연구해갖고 지금 이 건식 그런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그 습식이었던 거죠. 아닙니다. 습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플루토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 우리는 지금 핵 확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건식 처리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건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90%가 지금 핵 연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핵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핵폭탄 같은 거 만드는 게 아니고 땔감. 그러니까 화력을 만들어낸 것. 원자로에 아닙니까?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력으로 어마어마한 국부 창출이 되고 안전성도 확보되고 우리는 이제 그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일석삼조, 4조, 5조가 되는 기술인데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엄청난 거죠. 지금 이제 원자력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학자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풍력과 태양광을 가지고는 조적지열이죠. 조적지열이고 전기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 파괴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의 전기에 안정되게 한 30% 내지 뭐 25%를 공급해 줘야만이 우리의 경제성도 확보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은 상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자력이라는 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요하고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원전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발표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돼야 됩니다.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명환 의원님 같은 분을 이 정권이 과기부 장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문재인이가 무슨 판도라 그런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이렇게 정책을 세웠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지금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무슨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는데 그건 지금 태양광 해갖고 그 비리만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식 처리 기술로 핵 확산도 안 되고 그게 뭐 안전성도 확보가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그런 논리는 깨지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탈원전이 의미가 없는 것은 산동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중국의 연해 바다에 가까운 곳에 우리 서해쪽, 원자력 황해쪽 발전소를 우리 막 25기 뭐 20기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100기를 세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안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가 이 핵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황사 오는 거 못 봤습니까? 거기서 핵 터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게 어디로 오겠어요? 전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해를 타고 오든 무슨 바람을 타고 오든. 그래서 이거는 다 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단견, 무능 한 분이지만 아까 저를 거기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가죠. 안 갑니까? 안 가죠. 제 이력서에 그렇게 패족의 이름을 올릴 용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17년 동안 저는 그분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신현수도 거기 갔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도저히 못 해먹겠다. 저하고 한 날 같이 정치를 한 분이 이제 국무총리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장관도 하고 뭐 온갖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공직에 나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 판에 가서는 이거는 사람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은 내렸지만 발표를 한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런 기술이 실용화되면은 엄청난 그런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원전 내에서는 실험은 다 끝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국정감사 때마다 원자력 안전 기술 또한 원자력 주식회사 이런 데에서는 습식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이제 부피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겠네요. 건식으로. 그게 줄어드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저장소를 크게 짓지 않아도 아니면 짓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열린다. 그렇게 10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기술도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원전 자체를 이렇게 포기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부의 과오 중에 제일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김호란이 같은 사람이 원전 그 정책에 이런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디 뒤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도 핀란드라든가 프랑스 이 핵 연료 처리 시설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견학을 갔었어요. 뭐 이렇게 원자력
문화연구소인가 거기 문화재단 네네. 거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보내죠. 예 거기로 해갖고 언론인으로 해서 다녀 프랑스에 핵 저장소가 있는 데가 그 유명한 쉘브르에 거기 맞습니다. 나오는 쉘브르에 있습니다. 핀란드에도 핀란드에도 지하 창고가 있는데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렸으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배경화면으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좀 의구심을 가졌던 나라들까지도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가장 청정하고 지금 기후 문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지금 세계적인 CO2가 나오지 않는 의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면 왜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안전한 원전, 4세대 원전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견을 가지면 안 되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든 통일이 되면 또, 이 지금 에너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다가 원전을 깃발을 꽂고 원전 기술을 시작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게 있을 수가 우리 같은 담대한 생각을 갖지 못한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세계적인 기술을 가져왔는데 다 사온 겁니다.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처음에 캔두형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져오면서 그걸 한국형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한국형으로 바꾼 그런 원전 우리 국산화 성공한 이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정말 단견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로 기술 연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도 들어서면서 전면 재검토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연구는 꾸준히 돼 왔었고 이번에 결실을 맺은 거군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술이 다 개발이 되고 미국까지 공인이 되면은 좀 바꿀라나요? 생각을 다음 정권에 넘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기술이 우리한테 실용화되고 현실화되려면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핵 처리 시설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재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플루토늄은 몇 톤 가지고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 갖고 있어요.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거. 일본은 허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루토늄은 생산하지 않겠다.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건식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미사일의 왜 사정거리를 400km를 하느냐, 1000km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것이 미국하고 양해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될 문제인데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핵 재처리 기술이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 미국 정부까지도 사실상 공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나라에 실용화되기를 기대를 하고요.